안녕하세요. 연극하는 선생님 마스크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학년 1학기 연극단원을 부담 없이 재밌게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처음 연극단원 시작할 때 동기유발로 아니면 1, 2차시 활동으로 하면 좋을 법한 이미 기존에 써있는 그 극본을 한번 읽어보는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 활동은 연극단원에서 6학년 1학기의 메인 활동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극본으로 쓰는 그런 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활동지는 제가 첨부 파일로 영상의 더보기란에 올려놓았고요. 저희가 1, 2차 시에 극본 낭독극의 재미를 좀 알아보았고, 그 다음 이 교과서로 그 성민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극본에는 해설, 지문, 대사가 나온다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로 이 해설, 지문, 대사를 적어보는 건데요.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6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와 같은 형태로 전자기기가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학교에.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하면은 한결 더 편하고 훨씬 재밌게 수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경험했던 일 중에 인상 깊은 소재를 활용해서 극본을 써볼 거고요. 해설, 지문, 대사가 모두 나오도록 적어볼 겁니다. 또 내가 경험했던 일이 너무 밋밋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쓸만한 게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는 각색, 새로운 내용으로 창작하거나 변형해도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 메인 소스가 되는 그 아이디어는 본인이 경험한 게 되어야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최소 4명 이상이 나오도록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 모듬이 이제 4명인데 이 대본을 결국에는 다음 차시에서 다른 모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 모듬이 4명, 4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나오도록 써야지 다른 모듬원들이 낭독극을 할 때 할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사의 비중이 고르게 쓰도록 합니다. 물론 이게 약간 1인극이라던가 2인극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단원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경험을 극본으로 써보고 낭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은 걸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장소나 배경, 시간이 크게 변할 때는 새로운 장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1장, 2장, 3장. 이거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 어려우면은 그냥 굳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장에 쓰게 해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그 성민이 이야기를 갖고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역시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미래엔 M티처 사이트에 있는 극본을 좀 활용해도 좋은데요. 검색창에서 미래엔 M티처 이렇게 적고요. 나오죠? 네, 클릭하고 로그인 합니다. 여기 쌤 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쌤 연구실을 클릭한 다음 여기 연극 놀이터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극본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봤던 5학년이나 6학년에 있는 일상생활의 극본을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봐도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줄거리, 해설이겠죠. 해설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은 지문, 그리고 대사, 그리고 1장, 2장이, 그리고 3장이 어떤 식으로 나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6학년 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극본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써봐야겠죠. 네, 쓸 때는 제목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 효과음 및 배경음악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이거는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 나중에 이걸 또 찾아가지고 그 어울리는 거를 넣는 것도 사실은 좀 일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설의 일부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장소, 내가 쓰는 극본이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 등장인물은 누가 있는지. 밑에는 저희 반 학생이 쓴 극본의 예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 점심시간이 되어서 놀고 있는 희주와 지아. 희주와 지아는 연예인 포카에 관심이 많았기에 포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자, 희주 대사. 이 포카 너무 예쁘지 않아? 방향마다 사진이 바뀌어. 지아. 지문도 썼네요. 여기 이렇게. 크게 놀람. 우와! 그거 하나에 10,000원 정도 하는 건데. 다시 희주.
맞아, 이거 원래 원가가 15,000원인데 파시는 분이 깎아주셨어. 우와, 부럽다. 우리 다른 포카들도 봐보자. 그래, 이렇게 1장을 쓰고 마지막에 그때 희주가 실수로 아까 본 10,000원짜리 포카를 떨어뜨린다. 희주와 지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점심시간을 보낸다 라고 역시나 해설을 쓰면서 한 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예시까지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얼추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까지 뭐 1장만 써도 되고 2장까지만 써도 되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짧게 쓴 다음에 그만 다 했다고 하는 경우가 항상 있죠. 그럴 때는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그게 한 2, 3분 정도 나오는지 2, 3분 정도 나오는지 분량 확인을 해보게 하고요. 뭐 저는 읽어봤는데 2, 3분이 다 안 나와요. 근데 더 쓸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살을 붙이기 힘들면은 그 사건이 시작되기 전 사건을 쓴다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결말이 나온 다음에 뭐 1년 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적어보게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본인들이 다 쓰게 되면은 패들렛에 이런 식으로 다 글을 올리게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쓴 그런 극본들을 다운받아서 보면서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면서 선플을 장려해주면 더 좋겠죠. 뭐 공감의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극본 주인공에 대한 의견, 극본 구성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극본을 쓰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친구들이 쓴 극본을 바탕으로 모두원들끼리 같이 낭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6학년 1학기 연극단원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낭독극을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